150 레이저는 진피 부분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1927 레이저는 표피 부분을 이제 치료하는 그 두 가지 이용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표피와 진피를 동시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위만큼 이제 디자인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장비 비교해서 장점은 빔이 엄청나게 얇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없다. 그런 문제점에서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빔이 얇으면은 제가 이제 그 환자 체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카패시티가 훨씬 넓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하기 나름이죠. 에너지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쏘면 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의사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그 편차가 없이 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되는데, 만약에 센 에너지를 이제 국소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 생길 소지가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빔이 얇은 것이 훨씬 더 인상적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사실 팔방미러 다 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역시 리주에이션이 가장 저희 병원에서는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모든 시술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흉터 치료에서 이제 까다로운 경우가 이제 뭐냐면은 체질도 안 좋고 부위도 안 좋아서 PIC라고 해서 까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PIC 치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뭐 QC치를 때린다든지, 뭐 피코를 때린다든지, 롱펄스를 때린다든지, 심지어 어떤 분은 IP를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지만 더 심해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인들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좋아지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미 치료가 불가능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기미 치료할 때 가장 핵심적인데 가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눈이에요, 눈. 그 눈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눈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눈에다가는 레이저 못 쓰거든요. 104 파장 못 씁니다. 53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150 레이저는 침투 깊이가 얕기 때문에 눈에 대고 그냥 쏘면 돼요. 눈만 뜨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환자가 그게 아프면은 피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눈에는 마취크림 안 바르잖아요. 그런데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치료를 해도, 왜냐면은 거길 눈을 처리를 안 해주면은, 그다음 혹시 가리거나 눈을 처리를 안 해주면은 이런 부분 기미는 좋아지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팬더가 되거든요. 그게 제 기미 치료에서 가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눈에 대고서 직접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대고서 기미 치료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미 치료 리주메이션에 아주 주력 장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공 시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주메이션과 모공입니다.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범위가 돌아가는데, 간단히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코 같은 데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다음에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즈 조절이 핸드폰에서 바로 되니까 저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이 유리한 점이 있고요. 특별히 이거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네. 네, 멀쩡하세요. 근데 두 번째 레이저 할 때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취크림 없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성국들이 예민하실 때는 마취크림 바르게 되는데, 150 레이저를 할 때는 마취크림 볼 필요하고요. 1927 레이저를 할 때는 마취크림을 좀 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취크림을 바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술할 때 특이한데, 이쪽 부분을 좀 되게 머리 뒤쪽을 시술해 주면은 리프팅 효과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가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샷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얼굴 반쪽을 먼저 하면서 샷 카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시술할 때는 보통 150 레이저는 5만 샷 정도를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로 해서 시술을 할 때는 2주 간격 시술에 보통 1회차는 5만 샷이지만 2회차부터는
그 2만 샷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매번 2주 간격으로 5만 샷을 하면은 한 4차 정도 가면은 피부가 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눈에 대고 하면은 빨간불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레이저가 아니고 가이드 빔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미할 때는 눈 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눈만 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 150 레이저 6만 샷을 쐈습니다. 다시 리셋하고요. 197 레이저는 조금 낮춰서 에너지를 조정해서 쏘는데 보통 이제 만샷 좀 더 강력한 효과로 할 때는 15,000인데 지금 마취 크림 안 바르셨기 때문에 한 7,000에서 분위기 봐가면서 한 10,000샷 정도를 쏠 예정입니다. 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힘드시면 중간에 쉬어도 됩니다. 고개 살짝 돌려보시고요. 좀 따갑긴 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영을 해도 되나요?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오늘은 뭐 굳이 꼭 이렇게 세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내일 아침에 수영할 수 있어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화장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딱지가 언제쯤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되면은 여기 만지면 지금도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랑 이쪽 만져보세요. 꺼끌꺼끌한 느낌 드실 거예요. 근데 한 2, 3일 되면은 이게 딱지가 돼서 눈에 보이진 않은데 만지면 가루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듭니다. 시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자, 이쪽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락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질이 허물이 단체로 벗겨지기 때문에 이제 벗겨진 지역에는 화장이 벗겨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상생활에 화장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세수 그냥 하셔도 되고 화장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색소에 대한 흑광도가 거의 없습니다. 150 레이저 흑화가 없기 때문에 피부도 멜라닌은 그냥 투과하고요. 두피 같은 경우에도 멜라닌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피 같은 경우에 여기 머리 모발 있는 쪽에도 수술 그때 여드름 치료에 보면은 다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모발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발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발선에 걸쳐 있는 레이저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50 레이저로 깊은 층의 진피를 먼저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피에 올라와서 1927 레이저로 이제 잡모공과 이런 부분들을 치료한 겁니다. 지금 만져보세요. 아까보다 피부가 좀 더 타이트해진 느낌은 드실 거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3일 정도 되면은 이게 2, 3일 정도 되면 딱지가 되면서 피부가 좀 더 타이트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리제네이션 효과 때문에 톤이 밝아지면서 얼굴이 부들부들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